결혼식 날 너한테 돈을 선물하는 게 아까워서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언니 엠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네. 어리지만 그 사람은 진실을 몰라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누나에게 확실한 사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제 이름은 에이미 킹이에요. 나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엠마 제 여동생은 정말 귀여웠어요. 그리고 언니도 솔직히 얼굴만 보면 귀엽다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이 훤칠하고 못지않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성격이 제일 최악이었어. 귀여움을 이용해 모두를 칭찬했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애지중지하게 만들어 최고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나는 엠마와 전혀 닮지 않았는데 한쪽 눈꺼풀과 검은 생머리에 눈이 비스듬해졌고 그녀는 저주받은 일본 인형 같다고 놀리곤 했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멍한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엠마만 사랑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나보다 더 많이 엠마에 물려받은 물건을 사용하게 하려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결국 집에 자리가 없게 되었지만 그레이스 나한테는 정말 귀여워. 에이미 이모 케이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의 여동생은 나를 많이 보살펴 주었고 내가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해 종종 나를 자기 집에 나는 전혀 예쁘지 않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는 아주 예쁜 여자다. 에이미 케이트 이모님이 저를 귀엽고 예쁘다고 해주셔서 냉소적이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 이모님의 딸인 사라도 정말 착하고 친언니처럼 저를 사랑해 주셨고 이모님의 남편도 정말 착하고 온화한 남자라면 이모네 식구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오래전부터 불량배가 되었을 텐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에 갈 생각을 시작한 어느 날 이 말을 대학은 못 가네. 나는 엠마의 대학 교육에 돈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대학에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며칠 동안 거기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하찮은 아이였다는 사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반면 엠마는 이른바 프랭크 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4년 동안 놀았다. 아르바이트 다른 사람에게 아르바이트 정규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너 학력도 낮고 대학도 못 간다고 얕잡아봤지. 내 탓이야. 대학에 못 갔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나는 그녀가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 다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여동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나를 놀릴 것입니다.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희망은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태어났다. 사귀던 남자친구가 나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결혼을 결심했다. 그는 자라면서 내 집안 사정을 다 알고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줬다. 나는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당연히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우리는 함께 결혼식장을 찾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행복했던 시간을 댐퍼라도 하듯 너무 행복했던 드레스를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결혼하기 전에 보자고 하는 게 예의일 뿐이야.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결혼한다는 소식도 보도됐다. 늦게 통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축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오랜만에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해서 그냥 불렀어. 왠지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한 것 같고 집 내부도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 나도 여기 있어. 문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투가 왜 이래. 거실로 갔더니 어머니가 나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나를 잠시 흘끗 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다. 텔레비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한숨을 크게 흘렸다. 결혼한다고 전화로 알렸지. 굳이 여기서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너랑 파트너가 여기 있지 않냐? 말도 안 돼. 데려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전한 것 같구나. 어머니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분노로 몸을 일그러뜨렸다. 오, 돌아왔어, 언니? 오세요. 무심한 목소리 때문에 방해받았어요. 오, 엠마가 돌아왔어요. 이제 일 끝냈어요. 응, 아침 근무였을 뿐이에요.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뭐 좀 먹을게요. 그러면 엠마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귀여운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한다던데 축하한다. 언니야, 고마워. 언니랑 이런 평범한 대화는 거의 처음이라 조금 방어적이 됐는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결혼할 줄 알았어. 내가 데이트하는? 몰랐어. 내가 나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 미안. 글쎄, 내 파트너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웃으며 나쁘게 말하잖아. 내 말은 왜 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거야? 돈을 냈어? 그리고 결혼하자고 하긴 어머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겠어. 미소도 사라지고 귀여운 얼굴 질투심에 뒤틀린 그 남자는 그냥 호기심에 생긴 추악한 저소득층이겠지. 특별할 것도. 남자 더럽고 키 작고 뚱뚱하지. 그렇지 않아. 닥쳐. 누가 내 결혼을 축하해줄래. 나도 엄마 아빠도 내 결혼을 조금이라도 축하해주지 않을 거야. 머그컵에 쏟았다고 날 붙잡고 있었잖아. 하하. 더러운 옷도 잘 입는다. 엠마, 더 이상 바닥 어지럽히지 마. 알았어. 미안. 엄마는 머그잔에 담긴 커피였고 내 옷에 갈색 얼룩이 좀 묻어있어서 나보다 엄마가 바닥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 하나도 수 없었어. 더 오래 묵묵히 집을 나갔다.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결혼식 당일에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엠마한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오, 좋은 아침이에요. 누나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 전화로 봐도 얼굴에 험악한 미소가 보이던데 오늘은 내 결혼식인데 돈 아깝기 때문에 놓칠 것 같아 선물금 드리려고. 미안해요. 갑자기 빈자리를 마련해야 해서. 다른 왜 신부 가족 자리가 비어있냐고 하겠지만 아, 그래. 아빠 엄마도 참석 안 할 거예요. 엠마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천박하고 유쾌하게 웃었고 나는 혹시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해요. 아마도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대신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어요. 제 여동생이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5년 전 세상을. 전에는 엠마의 전화 목소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제 여동생이에요. 아니, 제 여동생이 아니죠. 제 여동생은 사라 왕 케이트 앤디의 딸이에요. 그 여자는 제 진짜 여동생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역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했어요. 저는 5년 전에 케이트 이모에게 입양됐어요. 뭐 그렇죠. 사라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이모와 삼촌에게 입양됐어요. 처음에는 입양자가 되겠다고 제안했어요. 불치병으로 외동딸을 잃은 이모. 삼촌의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친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하면 혼도 내셨습니다. 나는 정규 입양아이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계속됩니다. 이모를 친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애초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입양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에겐 유일한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감히 오려고 하느냐고? 당신은 너무 자만심이 강하고 그런데 내 파트너는 당신이 설명한 캐릭터 중 어떤 인물에도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포도 너도 그 사람 잘 알지? 헨리 데이비스. 그 사람 내가 결혼하는 사람 뭐야? 도대체 엠마가 멍청한 소리를 해서 웃을 뻔했어. 그 사람이 늘 좋아했던 사람인 게 놀랍다는 것도 이해가 돼. 가던 길만 가는 엠마 같은 잘생긴 남자는 늘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잘생긴 남자라는 게 뻔해. 옆에 걸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독서라는 공통 취미로 만났어요. 우리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도서관 도우미가 되었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엠마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엠마는 자신이 그에게 접근하는 것 같다는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나에게서 그녀에 대해 들었던 그 사람은 물론 그녀의 고백을 결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케이트 러브 이모가 대학 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최근에 상환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하여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돈을 갚는 것이. 나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늘 자신보다 낮은 순위라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높은 순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얼어붙은 모양이구나. 바빠서 기다리지도 않고 끊을게. 그녀의 대답 전화를 끊고 다시 행복한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케이트 이모가 고용한 변호사가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엠마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 같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빚이 있어요. 책임감 있게 갚으세요. 엠마는 갚으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빚을 갚았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산업에 종사했지만 다른 성노동자들이 추천하는 호스트에게 푹 빠져 결국 엠마와 가족을 대신해 빚을 늘렸다. 갚고 살 수가 없어서 그 사람 엄마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 어떻게 감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생각을 했어. 그게 우리 엄마 돈이야. 그런데 내가 엄마라고 하면 내 말은 케이트 아줌마를 말하는 거야. 너도 아니고 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아.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테니 그냥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빨리 상속 분할 절차를 진행해서 그 가족과의 인연을 거의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케이트 가족은 나의 남편이 된 헨리와 함께 나의 진짜 가족이다. 지난 설날 도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은빛 세상에서 몇 년 만에 눈이 내렸다. 앞으로도 진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와 서민들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모였다면 설레매 텐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현관문 너머로 활기찬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 속에 친아버지이자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아버지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 시절의 아픈 추억이 떠올라 괜찮아 중년이라고 혼잣말하며 인터폰을 눌렀다. 친척이었던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셀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나에게 걸었다. 아마도 아름답다는 말이 언니를 괴롭혀서 날 날카롭게 내 이름을 노려보았다. 셀리예요. 저는 27살이에요. 제 여동생 마야는 어릴 때부터 저를 무시하고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는 늠름한 성격인데 살이 쪘어요. 자랑하지 않았나요? 몸매도 그렇고 겨울에도 옷을 덜 입는다. 이제 너무 통통하고 비웃으면 돼지 같아. 그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술잔 따라줬어. 예전엔 그랬는데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밥상에서 욕을 하는 건? 집이 나름 부유한 데는 이유가 있어서 친척 외에 손님도 많고 거실도 넓어서 술에 취한 듯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사케 한 병.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손님처럼 앉아서 최소한 모두에게 사케를 대접해줘. 내가 도착하고 나서부터 빈 접시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릇 꺼내는 일 등 많은 일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맥주병 그는 내가 몇 년 동안 그를 못했지만 여전히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 여동생이 이 파티를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몇 년 전 나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배우기 전보다 나은 것 같다. 술맛이 망가질 것 같아서 참여하지 말라고 친척들이 가져가라고 진정시키려 해도 참석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당신이 버렸거나 도시에 취직해도 불량 회사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든 안 취했든 상관없이 코웃음을 치며 우리에게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술과 음식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가족과 여동생에 대해 늘 그렇듯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듣고 있으면서 또 그 얘기를 하려는 듯 짜증스러운 나이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조금 달랐던 인턴십을 마치고 여의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평소에는 서로 미워하지만 언니의 화려한 경력에 지쳤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다른 좋은 소식에 기뻐서 누나에게 축하 인사를 했더니 예상과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물론 저는 너 같은 실패자와는 달라. 누나의 말에 당황해서 아버지는 활짝 웃으셨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그래 넌 아무 소용없어. 이 즐거운 행사를 망쳤으니까 여기서 나가라. 다시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때까지 즐겁게 지내던 손님들은 그의 무정한 말을 듣고 스톤이 침묵에 빠졌다. 행사를 망친 그 두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단지 대대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집안 자랑하고 남을 무시한다.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그 사람과 그 영향을 받은 내 여동생 때문이었다. 엄마를 비웃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언니와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그 의사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교육을 받았고, 반면에 우리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하찮게 대했다. 가정부 그녀는 의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친척들이 말하길 어머니는 아버지가 관심을 끌려고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더 이상 부모로 여기지 않는 여동생을 여러 번 설득하려고 했으나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로서 계속해서 의사가 아닌 정말 하고 싶은, 찾지 못하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무정한 사람이 되어 이혼을 생각하게 되어서 속상해했다. 어머니가 그에게 제시한 이혼 서류를 보면 그는 의사인 그가 이혼을 요구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의사의 아내가 되지 않으면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다. 법원에 가서 우리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만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 재정적인 문제로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간 같다. 어머니는 양육권을 못 줬는데 동생만 해준다고 사과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끝까지 어머니를 멸시했고 재판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어서 기쁘다. 아버지는 비용에 관계없이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 결과 양육권을 얻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우리를 의사로 키울 수 있도록 애쓰셨고 의학에 관심도 없는 나에게 더욱 심심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여운 옷과 인형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공부하지 않는 누나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내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찾아오기도 했다. 의학을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언니와 함께 나쁜 말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결심했어요. 졸업 후 아버지와 여동생과 인연을 끊고 시골을 떠나 도쿄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등록금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스스로 어떻게든 하기로 마음먹고 친척들에게 의지해 과외를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성적도 좋았고 제가 입학한 학교도 전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게다가 제가 가르친 친척 아이들의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인기가 많아졌고 주말에 일하면서 월 8,000엔을 벌 수 있었고 공부는 대학 등록금과 이사비 등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알고 월 수입 8만엔 중 누나에게 3만엔을 주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와 누나의 괴롭힘에 맞서려고 했으나 거절하면 퇴학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서 졸업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저축한 돈이 대학 등록금과 싼 아파트 임대 비용으로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독립에 성공해서 그립지만 그때는 진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전히 크게 웃으며 일어서던 두 사람 괜찮아 남편이 곧 올 테니 인사만 하고. 말에 그때까지 어색하게 침묵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오셀리는 결혼했다. 언제 결혼했냐는 이모의 목소리 질문을 시작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묻는다. 언니의 표정은 끔찍했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강한 성격과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도 몇 달 안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저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격을 바꾸면 자기도 남자친구를 못 사귀는 게 질투심 때문인 같아요. 좋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꼭 와요. 미안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늦어서 다들 놀란 표정이에요. 평범한 얼굴인데 늦게 도착한 남편이 제 남편이 코디한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멋져 보였어요. 이름은 시아이고 그는 35살이고 나보다 약간 나이가 많지만 아버지는 내가 남편을 데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여전히 매달리십니다. 은퇴해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사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화를 낸 것은 누나였다. 또 너무 잘생긴 남자다.
아버지는 현실로 돌아와 저와 켄에게 오만하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기본적으로 켄은 의사가 아닌 나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누나에게 주라고 하시고 켄의 생각과 우리가 의사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주장하셨습니다. 처음에 대로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현관으로 갔을 때 아버지와 누나는 답답한 표정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내 뒤에서 둘 다 나한테 무정한 말을 퍼부었어. 너는 가치가 없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새해 초에 기분 나빠서 바로 입을 열었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겨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걱정하지 우리. 아버지 둘 다 내가 대답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 눈을 굴리며 얼어붙었다. 둘 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의사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치료가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차 소견을 구하러 갔다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평판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동생이 일하는 병원은 말씀에서 끔찍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 의사가 된 건 언니가 다니는 병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인건비가 비싸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빠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내 말에 대답할 말을 생각하는 듯했는데 그 전에 친척들이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서 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 초여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겼다.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더 이상 너희들을 볼 필요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씬했는데 오늘은 추워지나 싶어서 옷을 더 입는다. 아버지는 당황하셨다. 그도 손자 소식을 듣고는 신이 난 듯 야야 나 애기 낳으면 보러 올게 주소 알려줘. 그런데 켄은 역겨운 얼굴로 거절해서 화를 냈어. 내 여동생은 내가 그랬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는데도 입이 벌리고 다퉈서 놀랐다. 사랑하는 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한테만 매달리니까 웃을 것 같았어. 너에겐 내 동생이